어머님들이나 혹시 여러분이 ES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ESL이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또 다른 두 번째 원흉이에요. 대부분 ESL 하잖아요. 네. 그럼 배경 지시고 설명해드릴게요. 질문이나 원래는 나 이거 교재를 할 거랬는데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언어의 5단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진실하고 엄마들이 알고 있는 그 원하는 거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제가 한 20년 전에 엄마들이 회화 가르쳐주세요. 회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회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가 먼저인데 정확하게 하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설득하려면 제가 힘들어. 아예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불러다 뒤에다 깃두르는 연습해주죠. 그럼 다른 학원 회화하는 애보다 내가 같은 애가 더 나아요. 또 이제 박스 문제 나이는 이제 대부분 이제 독해를 막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문법 가르쳐주세요. 문법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설명하기 귀찮아. 그래.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고 난 불러다가 뒤에서 단어만 시켜. 성적 나와. 그 다음에 얘가 재미를 느끼면 그때 가서 문법을 내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엄마들 왜냐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ESL이라는 말이 뭐죠? ESL이라는 말이. ESL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이건 불은 키워지기 위해서, 불 밝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이거 만들어진 원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알기 전에 여러분 배경 언어를 마스터하는 5단계를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20년 전에 내가 우리 선생님 모아놓고 뉴질랜드 4년 살다 온 친구, 덕성대대학교 영문과 대학원 조교하다 온 친구 딱 물어봐요. 그럼 전부 다 틀려요. 자, 어떻게 틀리는지를 말씀드리면 1단계. 그래서 히어링 단계, 2단계 리스닝 단계, 3단계 스피킹 단계, 스피킹 단계, 4단계가 세잉 단계, 5단계가 토킹 단계 이렇게 해요. 자, 히어링이 뭐냐? 라고 내 질문을 해요. 주제는 이거 주제입니다. 히어링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히어링의 정의가.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 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는 보는 거지. 대부분 영문과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언어의 5단계라는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분명히 들리는 대로 듣는 거고, 리스닝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게 들어갈 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흔히 우리 파닉스 하잖아요. P 사운드, F 사운드가 어떻게 틀리냐. 네 가지 있는 거 아시죠? BMP가 양수림이잖아요. 입술에 붙었다 떨어져서 나오는 소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유성음, 무성음이냐. 그 다음에 혀의 위치.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네 가지를 종합해서 이게 되는데요. 왜냐면 파닉스가 들어왔을 때 한국 정부에서도 비싸서 못 썼던 킹케이드 교수한테 직접 교육받았어요. 윤 회장이 돈이 많아가지고 간부들은 그 사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몇 번 며칠을 교육받았거든요. 킹케이드 교수한테. 근데 히어링은 한국 사람이 P 사운드다, F 사운드다, L 사운드다, R 사운드다. 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예요. 한국 사람이 How are you? 근데 I'm fine. 왼손하고 fine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리를 분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리스닝은 뭔가 의미를 캐치하는 단계예요. 제가 2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요새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청각피제, 베로니케 영역이에요. 그때는 내가 청각피제,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영어를 갖다 한번 판단하는가 하면 영문학자들이 만든 논문이 5년, 10년 뒤에는 잘못 밝혀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문학자가 만든 거 그대로 다 안 믿어요. 그 학자가 어떤 영어 논문을 쓰고 이론을 얘기하고 어떤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뭘 가지고 시금석을 하면 대자연의 법칙하고 대조를 해봐요. 대자연의 법칙이 맞나 안 맞나. 대자연의 법칙은 10만 년 지나도 안 바뀌거든요. 저희가 제가 큰애랑 작은애가 태어났을 때 연년생이에요. 작은애가 말도 못하고 가장가장 걸을 때 우리 연사는 야 시끄러 언니한테 가 듣고 가요. 이거 기가 먼저구나. 그걸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대자연의 법칙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저는 모든 걸 선생들을 인터뷰하고 선생님들을 조련할 때도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봐요. 생각하면서 봅니다. 저 산에 갈 때도 일부러 좋은 길을 해서 워킹 필라소피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항상. 그러니까 계속 영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가 먼저라는 얘기죠. 대장역시 기가 먼저죠. 우리 두뇌고처럼은 청각표집.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는 자동 벙어리죠. 근데 태어날 때 같은 장애인에도 장애는 기가 뚫릴 때 말이 되죠.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영문학자가 이거 거슬린다 그러면 저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만든 많은 이론인데 이게 막 인기 있어서 신문에 막 나요. 그러면 딱 봐요. 그리고 전화해봐요. 괜찮으면. 근데 10개가 100가지가 나오면 70%는 좀 X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니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영어책 저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비 오는 날 산에 못 가면 옛날 종로서적을 제가 좋아했어요. 조용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교보문 가는데 책 사는 게 취미예요, 제가. 그 영문책, 책을 한 2,000권을 샀어요. 이 사람 오영식 설명 잘 됐네? 무조건 사요. 수성도 잘 됐네? 무조건 사요. 그거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가면 그 책을 쭉 읽으면 이 필자의 한계를 알아요. 이 사람은 요건 잘하는데 요게 약하구나. 요게 허점이구나. 그 읽어보면 그 필자의 그 그릇이나 깊이를 알아요.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자연의 고충은 기가 먼저입니다. 대자연의 고충. 그래서 간단하게 기머거리 말 못하면 혀가 멀쩡하지만. 그렇죠? 기가 먼저라는 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거 거스를 수 없죠? 그래서 3단계는 스피킹, 세잉, 토킹이 뭐냐? 또 물어보면 여기서는 절절매. 여기서 틀리다고 지적받으니까, 영문과 출신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정확하게 구사하는 단계예요. 스피킹. 바로 이 3단계가 ESL이에요. 원래가. 자, 그러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세계 각지에서 모여졌잖아요. 인디언도 쫓아내고,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부분 유럽이지만 여러 조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 더치페이가 발달하느냐? 조상이 다 틀리니까 더치페이가 발달하고 우리는 당근 조상 할아버지 하나야. 그러니까 단민심 좀 성진심 좋아. 조상이 하나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긴 불려요. 얘네 다 10년 이상 살다 보면. 그래서 스피킹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스피킹을 정확하게 조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ESL이라는 거죠. 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피킹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영문학자들이나 어학자들, 언어학자를 시켜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하버드의 무슨 유명한 영어 교수, 어디에 뭐 스탠드 대학의 무슨 누구 세계적 권위자가 만들었어요, ES를. 근데 여기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스피킹이 목적이에요. 스피킹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또는 서강에서의 비리 아시죠, 여러분? 돈 많은 원장이 여러 명이 모여서 서강대학교 돈 주고 서강 브랜드 딴 거지 사실 서강대학교랑 관계없잖아요.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학자가 한국에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잉글리시 900 탁 들어와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교수가 도장 꽝 찍어줘. 이건 되는 프로그램. 세계적인 내 선배 학자가 만든 거니까. 근데 한국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귀가 안 뚫렸거든요. 귀 뚫리려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0시간 정도 들어야 돼, 사실은. 미국의 이민자가 어학연수 가자는데 재봤어요. 내 밑에 있던 친구가 임경혜 선생하고 박영훈 선생님이 둘이서 제 밑에 열심히 해서 1, 2년 벌어가지고 둘이 돈 모아서 둘이 같이 호주로 갔다 왔어. 1년을 갔다가 또 오면 저한테 또 더 와요. 제가 잘해주니까. 그럼 제가 맥주 한 잔 사주고 치킨 한 잔 먹으면서 어땠어? 이런 얘기하고 회화를 테스트해보면 50%뿐이 안 돼. 1년 갔다 온 친구. 근데 박영훈 선생은 좀 내성적이니까 어학연수 딱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 있고 임경혜 선생 끝나면 계속 파티라는 파티 다 쫓아다녀. 그러니까 훨씬 잘해요.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늘어요. 그 학원에서 ESL 배운 것보다 서양 애들 파티 쫓아가 다니는 데서 더 많이 늘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5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외국에 갔다 오는데 딱 맞다 그래요. 자기가
어학연수 가서 12개월인데 8개월 정도 갑자기 뻥 뚫렸대요. 계산해보니 그것도 2000시간이에요. 갑자기 펑 하고 들는데 자기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저를 거쳐간 영어 선생 2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내파 1년 갔다 온 사람, 3년 갔다 온 다 전 그걸 관심 있게 보거든요. 우리 딸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내가 아빠지만 예사롭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애가 말도 못하고 아무 겨우 아장아장 기는데 엄마가 시끄러 저리가 하니까 알아듣고 갔다. 기가 만들구나. 그런 관점으로 매사를 봐야죠. 그들은. 그러면 유명한 학자들이 해서 이제 도장 꽝 찍어서 하버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만든 ESL 프로그램이야. 거기다가 포장 딱 해서 ECC 영어 프로그램. 상황 SF. 본질은 다 요거예요. 여기다가 껍데기만 다 포장만 바꾸는 거야. 전부 다 ESL이에요. 포장만 상황 SF, ECC 영어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근데 전부 다 속을 보면 전부 다 ESL이에요. 예,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만든 거니까 언어 학자가 영어 학자가 국내 대학 교수가 도장 찍은 거니까. 근데 귀가 뚫리지 않은 상태는 뭐와 같으냐면 김어머리가 스피킹 하려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야, 김어머리가 말을 하려면 어떤 경우 가능하냐? 헬렌 켈러는 가능해. 위인전에 나오는 헬렌 켈러는 가능하지만 안 그거. 근데 김어머리가 말하는 경우 없잖아요. 특별한 훈련 받기잖아요. 그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귀가 안 뚫린 상태에서 공교육 다 해봐야 150시간 그리고 한 가지 비리가 있는 게 한국 사람이 회화가 영문과 교수님이 왜 회화 안 되는지 아세요? 영문과 교수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간 사람 회화가 돼요.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은 회화 안 되는 건 제가 알거든요. 왜? 거기는 회화가 안 돼도 논문만 통과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미국에서 받고 국내 대학 영문과 나온 사람 회화 못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유명한 프레드릭 황제가 신의 언어를 알고 싶었어요. 야, 신의 언어는 히라볼까 히브리어일까 뭘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황제의 권위로 건강한 아이를 납치해다가 인간의 소리를 전혀 못 듣게 하고 의식주를 충분히 공급했어요. 그 사람이 자랐습니다.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 못해요. 인간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청각 표질이 안 되면 이게 브로카 영역에서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영문과 교수님들이 대한민국 영문과 교수님들이 세미나 가서 다른 대학 교수님이 다른 나라 외국인 교수가 What's your major? My major is mathematics가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영어로 그러면 자꾸 질문할 거니까 영어로. 그리고 한국 영어 망신시킬 수 없잖아요. 교수가 영어 회화가 안 된다고 얼마나 망신해요. 그거는 왜 그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 영문과 교수님이 될 정도면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중고등학교 정규 1등 당연한 거고 대학 가서도 수석일 거고 그죠? 공부에 재능이 있으니까 영문과 교수 됐을 거 아니에요. 머리 좋고 달인이에요. 여기 생클로 치면은 독서지수 9.0 그죠? 언어 오히려 9.0 뭐 다 달인이에요. 근데 왜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 3100Hz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한국 사람은 단절음이에요. 그래서 1800Hz 내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단절. 아까 우랄 알타 요족이라고 그랬죠? 일본 애들은 더 극단절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더 못하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굴림음을 해서 3100Hz까지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1800Hz에 우리 두뇌가 13세 이전에 LAD에서 그것만 듣는 훈련을 해가지고 인지를 해요. 근데 영문과 교수님의 두뇌가 1800Hz 넘어가는 소리를 청각빛에서 리커그나이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여자고등학교에 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5명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온다니까 5명이 다 없어졌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간다더니 안 나타나. 갑자기 없었던 약속이 있어서 안 들어와.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영문과 교수님 머리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도 원장이 쓴 책이 참 좋아요. 반해서 좋아요, 그 책을. 그러나 여기도 허점이 있어요. 저는 어떤 책도 보면 허점이 금방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생클 분명히 그것도 어떤 점에서 좋아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강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이나 이렇게 해서 영어의 세계를 넓힌다는 건 저하고 사상이 일치해요. 근데 약점은 음성 언어가 약점이에요. 해왔죠. 그리고 엄마들은 또 뭔가 내신에 또 목매거든. 그거를 커버할 힘이 저항력이 약해. 두 가지가 약해.
사실은 우리 거를 두 개를 조화로 갖추면 딱 이상적이에요. 하모니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이동하면 뭐 말로만 메인 하지 말고 진짜 메인 하려면 생각했으면 와 나한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랬죠. 실제로 제가 더 고참이고 제가 교육계에서 일한 스케일도 크고 나이도 제가 더 많고 사실 본인도 알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어휘력이나 독서력이나 다 9점 정도 넘어요. 달인이에요. 영어 달인 간단하게 해서. 근데 뭐라고요? 두뇌님 그 영문과 교수님의 청각피질에서 3100Hz의 음성 신호를 리커그나이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망신당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걸 갖다 설명하면 복잡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내가 해와 테스트 해보세요. 잘난 척하면 전 해와가 되거든요. 야, 저 천장에 있는 저 신발을 가지고 일로 온다로 영어로 좀 해봐. 못해요. 저는 되거든요. 저 솔직히 여기 원장님, 조민경 학생 만났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하도 원장님이 잘난 척 그러고 내가 바로 해와 테스트 해버렸죠. 기억나요, 안 나요? 전 바로 제가 해와 테스트 들어가요. 저는 솔직히 외국에 캐나다나 미국 갔을 때 교수도 상대 안 해요. 저 학장들 상대하죠. 학장들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 큰 딜을 잘해요. 영어. 그런 익스클루시브 독점권 딴 건 안 해요, 제가. 또 산세바스찬 뭐 그룹 니콜라떼 그룹인데 전 세계 17개 대학인데 모 대학 외국인 총장한테 설득해서 없었던 제가 태소학과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애들 뭐 어쩌고 그러면 길게 안 하고 바로 해와 테스트 해거든요. 그 애들이 그냥 처음부터 어려우면 안 하니까 쉬운 것도 지원해. 왜 프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아이엔 그럼 대부분 90% 맥혀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디서 맥히는지는 알거든요. 하도 달아봤어. 그 다음에도 맥히는 것만 계속 치는 들어가요. 바로 내가 해봐요. 생클에서 4.0, 5.0도 맞춰요. 내가 테스트하면 바로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해봐는 솔직히 안 돼. 원장님부터도 안 돼. 5.0도 안 돼. 왜? 대자연의 법칙이 2000시간 들어야 되거든. 자연의 법칙을 황제도 진시 황제도 자연의 법칙을 못 거슬러가지고 죽었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대자연의 법칙을 믿어. 근데 인간의 말은 안 믿어요. 인간이 주장하는 바가 그쪽의 달인이다. 대자연의 법칙하고 맞으면 그 다음에 믿어. 그때 안 믿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테스트해, 나 자신을. 그래서 음성어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르는 단어를 내가 50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북한산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오이동으로 올라가서 정릉으로 내려오면 거기 딱 돌아오니까 개천 있어요. 여름에. 발 툭 잠그고 초재기 시작한 거야. 내가 500개를 가지고. 처음에 쫙 해서 딱 쟀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50%로 줄었어. 그리고 테스트 했더니 70, 80% 그냥 외워줬어요. 또 막 외웠어. 그래서 65%가 줄었어. 근데 99%가 외워지더라고. 이거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나하고 친한 제자들 있잖아요. 제일 만만한 애들. 걔네들 갖다 써먹는 거야. 윤주경이, 윤주영이 그때 고1 때였는데 고3 때 그래서 좋은 대학 갔거든요. 걔네들 갖다 써먹어요. 만만한 애들한테. 그래서 몇 번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내 밑에는 선생님들 다 전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는 학부모님 세미나 때 한 내용은 그렇게 다 검증을 한. 그러니까 이론은 저는 안 믿어요. 제가 직접 체험해서 제자들까지 가르쳐가서 체험한 걸 제가 어머니한테 세미나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ESL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전화 상담도 하거든요, 엄마들이. 우리가 원어민이 노하우가 좀 깊어요. 원어민 회화가. 어머니가 거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이거 또 ES 좋아하는 쪽에 페이지도 하나 생겼구나. 그럼 제가 아주 복잡하게 얘기해요. 프로그램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가 없는 애들은요, 처음에 원어민이 얘기했을 때 교재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얘기하면 어떤 단어를 모른다. 어따지 모르나는 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맥파이가 제가 베리 플라스가 북한산 갔어요. 그러니까 어스데 대저 맥파이 그러니까 어따지 맥파이 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파이즈 카인더 뭐 어쩌고 영영으로 풀이해 주겠죠. 그리고 너무 빠르면 슬로우 단앤 클리어리 플리스 라든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one more time please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2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의문사 첫 문장 들어갑니다. 의문사 첫 문장을 들어가면 갑자기 회화가 300% 늘어나죠.
외국에 갔다 오셨나요? 아니, 이시시 3년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어때? 어머니 지금 좀 정책이 없어요. 아, 정책은 어떻게 하셔요? 그 플레토 법칙 걸리셨군요. 플레토가 평평하다. 가다가 이게 정체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맞췄냐? 나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좀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보내면 딱딱 집어주니까. 그래서 우문사 첫 문장을 맞추면 같이 회화가 300% 늘어납니다. 왜? 그동안 원어민 선생님 얘기하면 매고 알아듣고 대답하기 바빴잖아요. 근데 우문사 첫 문장을 마스터하면 아이가 주도권을 잡고 아이가 거꾸로 원어민을 질문합니다. When, where, how 이렇게 되셨으면 그러니까 when did you 그 다음에 불변이고 뒷부분이 가변입니다. 그러니까 when did you get up this morning? When did you breakfast? When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막 빠르게 엄마가 이제 두뇌가 쫓아오고 힘들어해. 버거워지기 시작해. ESL 괜히 난 지금부터 번져도 못 번지는 그 다음에 엄마도 걸리면 저한테 다 강남에 있는 엄마도 저한테 반론 얘기하면 전부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아싸리 반론 제기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세요. 스승의 날 되면 저는 선물이 한 반 트럭 나와요. 엄마들이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 완전히 휘어잡고 해요, 저는. 영재하신 분 한참 설명해요. 팀타임즈 뭐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타픽을 뽑아가지고, 웨더. How about your country weather? What grade are you session? What grade are you in there? 뭐 이런 식으로 막 영어로 섞어버리고 엄마는 점점 머리 아파져. 괜히 질문했네. 그 다음에는 영재하신 분 끝나면 이제 토플 토익을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버리면 빨리 설명 끝났으면 괜히 질문했네. 저는 그거 선수예요. 엄마들이 마음 뭔지 알거든요. 애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임효원이라는데 고등학생 애들은 잠깐만 안 보면 그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여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가르쳐도 얼굴 표정은 얘가 모르는지 아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특히 자존심 강한 여자애들은 제가 모르는 척하고 다시 설명해야지, 다르게. 자존심이 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근데 오래 가르치다 보면 얘네들은 이제 외울 거 좀 시간 주세요, 그러면. 외워, 그러면 막 쓰면서 외우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못 보죠? 근데 머리카락이 가만히 있다가 미동이형 되면 얘가 다 외웠다는 뜻이야. 다 외웠니?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렇게 미국 가서도 이렇게 애들이 이제 엄마들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해요. 그러면 딸 둘이 엄마인데 아빠가 어쩌고 얘기해. 그럼 얼굴 표정 보면 얘네들 보통 공부하는 애들이구나. 저 얼굴 표정이랑 몇 마디 보면 금방 알아요. 성적을. 뭐하러 여기 왔지? 딸 둘이다 엄마 하면 봉급 다 갖다가 바칠 텐데. 기러기 아빠는 그 아빠라면 고국에서 저거 라면 먹고 살아라고. 좀 있으면 저기 아빠 산소에가 소주 먹고 몸에다 쓰고 가능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맡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머리 좋은 5%만. 95%는 국내에서 해결해 줄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익사이딩이에요. 피가 끓고. 그 방법을 알거든요, 저는. 신념을 가지고 하시면 돼. 우리 신내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신념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엄마 설득하는 거. 그러면 내가 말 잘할 필요 없어요.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말이 실수해도 상대방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도 ESL 이해가 되시죠? ESL은 엄마도 뭔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엄마예요. 근데 난 그냥 바로 그냥 회화를 해버려. 바로 질문해버려. 그 마지막에 saying이나 그것도 답을 알기 이거네요. 마무리가 이거 정확하게 구사하는 단계고요. 간단하게 하면 saying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의사소통이 되는 한국어가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화할 때도 그랬죠. 어머니 어휘력 설명할 때도 그래요. 외국에 한 3년 갔다 왔는데요. 어느 나라 갔다 왔어요? 캐나다요. 그럼 어느 주에 갔다 오셨어요? 지금 꼬치꼬치 물으면 엄마가 어이구 보통 아니네? 저도 갔다 왔으니까. 미국인데요. 어느 주에 갔다 오셨어요? 몇 년 갔다 오셨죠?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거기서 허점이 잡혀 저한테. 어머니 아이가 회화는 되겠네요. 그럼 잘하셨네요. 무용의 재산인데 잘 키워야죠 어머니. 근데 어머니 어떠세요? 회화는 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한국어가 되죠. 그리고 대학생은 어떻게 되죠? 훨씬 어휘력도 풍부하고 유창하게 품위 있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래. 외국 갔다 온 엄마는 공통적으로 고국어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성어로 얘기하면 빨리 만나야지, 빨리.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대학 졸업할까요? 외국에 가서 할까요? 그냥 국내에서 졸업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성어로 얘기하면 언제 만났으니까 엄마가 막 몸이 달아요.
왜냐면 이 음성 언어로 하면 아까 얘기한 풍부해지거든요. 내신도 해결되면서 격식 있는 품위 있는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잉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의사소통하는 단계, 이 마지막 토킹은 자유롭게 품위 있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회원들 중에 보면 뭐 그룹의 뭐 부장, 큰 회사, 그 사람이 왜 하느냐? 자기 회화가 된대요. 왜 하느냐? 회화는 되는데 품위 있게 유머러스하게 여유 있게 할 정도가 돼야만 이사로 승진한대요. 그래서 우리 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잉하고 토킹의 단계는 아까 이렇게 풍부하게 품위 있게 유창하게 하는 단계. 세잉은 초등학교 1학년 그냥 간단하게 의사소통하는 단계.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원장님. 스피킹은 네. 정확히 구사를 위한 훈련 단계. 구사를 위한 구사를 하기 위한. 왜냐면 악센트나 뭐나 전부 다 엉터리잖아요.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많은 게 ES예요. 여러분 그 GR 프로그램이 그 독서 프로그램이 하듯이 이민을 이루는 나라라서 정부에서 여기서 맞는 거예요. ES. 근데 한국 사람한테 안 맞죠. 귀가 안 뚫려서.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이 5층이 있는데요. 사다리나 헬리콥터를 안 타고 1층, 2층에서 근데 1층 거치지 않고 3, 4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안 돼. 이게 기가 안 되고 나서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좀 좋아해가지고 3개월에 대해 막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이것도 샀다 저것도 샀다 90% 다 실패하죠. 그 비리를 알거든요. 제가.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정도 합시다. 또 원래는 본질은 우리가 메인 학원이 되는 게 주제니까. 그죠? 네. 이것도 얘기하면 한 10시간 걸려요. 다 자세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 10시간 더 할 수 있는 거 또 메인 학원 되는 거 빼고 이것만 할까요? 그럼? 다음에 1박 2일.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다음에. 저 1박 2일 좋아요, 대표님. 아, 좋습니다. 네. 예, 좋은 나와 아이디어. 좋죠. 집중해서 좀, 저 맑은 숙소에 가서 좀 산법도 좀 하고, 교육도 하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윤 회장님이 자죠. 그 엄청난 매출, 이익금의 20%를 갖다가 투자해서 하는 바람에 전 전국에 있는 콘도, 제주도 빼고 다 다녔어요. 우리는 전 스위트로 딱 열면 소나무가 딱 있는 독방. 일반 선생님들은 5명씩 자고 저는 독방 쓰고. 근데 그렇다고 3년 지나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처음엔 차 타고 갔죠. 한 20년 다니니까. 근데 윤 회장님이 그래서 그걸 발전한 거예요. 저도 앞으로 우리 원장님과 교육을 갖다 많이 하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화상으로 하거든요. 월요일 날은 이제 5시간 교육해요. 화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바로 그 녹화도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화상으로 좀 미팅할 겁니다. 원장님. 예. 그럼 시간 많이 소모 안 하고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렇죠. 많이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진정으로 메인 학원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메인 학원이 되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메인 학원. 엄마들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부 형님들이 여기가 메인 학원이야 하게끔 하는 거. 그거를 좀 토론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근데 옆에 질문 나오는 바람에 옆길로 샜는데 그걸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메인 학원이 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는 경쟁력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학원 사업할 때는 제가 이제 경상도하고 호남 맡았고, 우리 그 젊은 친구 김현수 국장이 서울하고 충청권을 맡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자야 되거든요. 내가 호텔에서 잘 수는 없으면, 그때 이과 출신 그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기계 잘 만지니까 빈프레스트를 하나 줬거든요. 학원 가능하면. 그래서 그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학원에 뭐 등록이 되면 거기 스크린 설치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울산에 가면 울산 처음 가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아니면 갈 시간이 없죠. 가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모텔? 많이 몰려있는 데 가요. 왜 그러죠? 혼자 독점으로 있느냐 시설도 나쁘고 되게 비싸요. 근데 막 몰려서 경쟁하잖아요? 시설도 좋고 되게 싸. 그래서 저는 내가 처음 가는 지역이니까 기왕이면 싸고 좋은 데서 머물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일부러 많은 데 가요. 역시 싸고 시설이 좋아요. 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죠. 경쟁에 의해서 저는 발전한다고 봐요. 선의의 경쟁, 그죠? 선의의 경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학원 하시면 라이벌 학원이 있고 결국은 점유율 싸움이에요. 누가 거기 어차피 원생은 제한돼 있고 또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누가 점유율을 높일 거냐. 결국 이거거든요. 그럼 엄마들은 전 비유를 들면 엄마들은 예를 들면 그 어머니예요. 학부형님인데 아주 귀하고 귀한 화초를 가져서 자기 자녀예요. 그 A라는 농장이 있고 B라는 농장이 있고 C라는 농장이 있는데 어느 농장에 맡기면 이 화초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나. 그걸 엄마는 계속 루킹포하죠. 그래서 건강하고 잘 자라서 그 경쟁력 있는, 그죠? 그런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이 자연히 밑으로 흐르듯이 그것만 찾으면 어머니 오라고 여러분이 바리케이트 쳐도 엄마들 와요. 그죠? 그 맥을 찾자는 얘기죠. 맥을. 말장난해서 엄마들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메인 학원이 되자는 얘기예요. 진짜 실력으로. 그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되게 어떤 학원들이냐. 지난번에 그 이동 원장님이 하는 그거 맞아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어떤 학원이 잘 된다? 빡세게 하는 학원이 잘 된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보통으로 이제 원장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는 학원이 있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빡세게, 표현이 빡세게 가르치는 학원이 잘 되더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엄마들은 빡세게 시키면 좋아하거든. 엄마들 심리가 어떤지 알아요? 애기였을 때는 이쁘지, 한도 없이 이쁘지. 3학년 4학년 머리 크잖아요. 방학 때 뒹굴뒹굴 너무 보기 싫거든요, 이제는. 그렇더라고, 엄마들하고. 항상 애들은, 뭐 같아요. 엄마는 초침으로 돌아가고, 엄마는 항상 분침으로 돌아가. 그 밤낮 갈등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그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면, 보통 학원이 있고, 뭐, 성실하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인데, 보편적으로 빡세게 하는 학원이 잘 가르쳐요. 원생이 늘어나요. 근데 뭐예요? 아이들은 불행해, 대부분. 정화하는 애는 좋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서울대 영문과 나와도 회화는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자, 이런 종류의 학원이 있을 때, 그럼 이 친구들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남을 못 이깁니다. 우리도 그냥 빡세게, 그러면 시설에서 밀려요. 빡세게 하는 애들이 너무 시설도 크게 하거든. 그럼 걔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키라베 알렉산더가 다리수 페르시아와 대부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쳐야 돼. 자, 그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자, 생클에서 하는 독서 저도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서 읽다 보니까는 인풋이 많이 되고, 인풋이 많이 되니까 영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풍부해져요. 저 어그리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을 냈죠. 그래서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근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느냐. 6학년이 되면 엄마가 드득드득해. 빡세게 하는 학원에 자꾸 눈이 가. 엄마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클 원장님도 그러지만 엄마들은 아니에요. 소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빡세게 하는 학원에 자꾸 눈이 가.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우리 아이 서울연고대 보내야지. 훌륭하게 키워야지. 원장님하고의 그 안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장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빡세게 하는 학원에 자꾸 눈이 가. 그러다가 결국은 가. 대부분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메인 학원 되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안 돼.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의 관점에. 그죠? 이 책이 좋은 책인지 안 책인지 얘기는 독자가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저자가 내가 좋은 책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죠. 독자가 많이 팔아주면, 인정해주고 많이 팔아주면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님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메인이 되고 여기보다 탁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선생님, 강남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유니크해야 된다. 오디나리, 평범하면은 경쟁력 없어요. 유니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퍼런트, 차별화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생컬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독점성이 없어. 세 번째. 왜냐면
솔직히 독서 프로그램 커리큘럼만 따오면 누구든지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의 독점은 아니잖아. 새벽반? 그 사람도 하려면 법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나 독점성은 없어요, 여기가. 그쵸? 근데 일단은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이 영어를 접촉하고 인풋하는 건 저는 좋게 봐요. 그건 아주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아까 이제 내신 내신하고 회화 이 두 가지는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난 보강하자는 얘기죠.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엑설런트한 방법으로. 여기 빡세게 하는 원장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빡세게 가르치는 원장이 조조면 우리는 제갈분명이 돼야 돼요. 같은 조조가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시집원장이. 빡세게 가르치는 원장이 조조야. 그리고 우리는 제갈분명이 돼서 조조가 하는 거 수를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앞서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은 좀 이렇게 봐요. 일단 이제 학부모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제일 좋은 공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공법은 ECN도 아니고 생클도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게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빡세게 하는 건 사실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애들은 5%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 IQ나 재능의 한계,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클만 했을 때는 자,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 내신하고 관계없는 단어들도 외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한 게 야, 이게 영어 자유인도 되면서 내신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 경험담인데요. 옛날에 영문법 위주로 했을 때도 그때 한샘 보케브러리 8,000단어 되게 좋아했거든, 제가. 그 굉장히 어려워요. 어휘력 문제 많이. 같은 단어라도 명사형, 부사형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학교에서 내신 1등급 하는 애들도 그냥 시험 보면요. 아는 단어인데 50점뿐이 안 나와요. 권주영이 같은 애는 제가 가르쳐서 고려대학교 무기재료학과 갔어요. 부부가 교사인데 부부가 교사인 경우가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손수 끓여가지고 뭐 삼계탕을 해준다든가 뭐 교수집 부부인이라든가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차 같은 거 내오고 그래요. 교사인 분들이 더 잘해줘.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그분들은 꼭 제 이름을 갖다 기억해서 제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일반 학부형들은 그렇진 않다. 틀리더라고요. 부모님 직업이 교사냐 아니냐, 부부가 양적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나 재능이나 에너지가 다 리미트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빡세게 하는 학원보다 더 탁월한 실력, 결과물을 내면 돼요. 간단하게. 빡세게 하는 학원보다 내신 성적이 더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나오게 한다는 게 증명이 되면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흐르듯이 엄마들이 빡세게 학원 끊고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명이 된 자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엄마를 설득하고 나면 빡세게 하는 학원 가라고 밀어도 엄마는 안 가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억지로 내가 뭐 메인 학원이야 뭐 괜히 뭐 목청 높일 필요도 없고 실력으로 조용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고수 어때? 정말이에요. 진짜 무는 개는 어때? 안 짖어요. 막 멍멍멍멍 짖는 개는 못 묻습니다. 진짜 무는 개는 슬퍼하면 그냥 콱 무는 거예요. 그냥 자신 있거든. 우리 그렇게 실력으로 하자는 게 실력으로 그냥 실력으로 우리가 메인 학원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실력으로 메인 학원 하는 방법은요. 빡세게 하는 학원하고 동등한 방법을 우리가 못 이겨요. 걔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음성언어입니다. 음성언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세미나 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2달 이내로 많이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들이 저만큼 이렇게 전부 다 설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제가 세미나 끝난 이후도 계속 많은 어머니 접촉하는데 그 어머니들을 갖다가 설득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그린 거예요. 필요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화를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아까 파란색 교재 있죠? 파란색 교재. 저한테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파란색 교재. 원래는 있으시면. 그렇죠? 또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파란 거. 네.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타이틀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원장님부터 읽어보시죠. 특허나비 시엔 음성 언어 단어 훈련용 교재. 예, 이건 사이드지만 원장님이 알아두시는 게 단어장이라고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커리큘럼 여기 보면 저기 보면은 홍 회장이 만든 거 중등단어, 고등단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뺄까 그러다가 놓았어요. 왜? 우리는 단어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놓은 겁니다. 우리는 단어장이 아니다. 훈련용 교재입니다. 그 두뇌 훈련용 교재인데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겠습니까? ABC만 알아도 2년 만에 해리포터 영어 원서 정복 예. 10배 빠른 예, 예. 우선 여기 보시면요. 그거 가져왔어요. 어저께 내가 네. 돌리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 잠깐만요. 가지고 계세요.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제가 이것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찾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답을 찾았어요. 옛날에 동아스타드 유명했죠. 동아스타드. 그래서 내가 그 세미나 하는데 갔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좀 끝난 다음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사에 더 높은 사람 만나야 돼요. 갔어요. 본사에 높은 사람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 결국은 아무도 신하하고 동아스타에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은 본사들 중에서 제가 가서 좀 까다롭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본사가 50%가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짱, 속된 말로 경험 없이 돈 든다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아스타지 가니까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고 그러다가 저는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독해를 할 때 괜히 시나리오를 적자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도치구문 안 따지고 하는 방법이 계속 고민했었는데 그 답을 최근에 찾았어요. 사실 이 생크레도 그 답은 없어요. 막 맨땅 헤딩으로 막 부딪혀서 계속 노출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책에 써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답을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모대하 교수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청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청크하고 좀 틀린 게 이장돌 선생님이 유명하죠, 독해가. 1000만 권 팔렸던데 그분의 독자들이 실제로 90%가 다 효과 없는 거 아시죠? 이장돌 선생님이 이 교수님한테 청구 좀 가르쳐 좀 줘라. 처음에는 청구 얘기했더니 쓱 보고 거들떠도 안 보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보니까 책은 많이 팔렸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청구 좀 달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짝 아까 저 정답 빼고 살짝 준 거죠. 근데 저한테 정답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12권의 교재로 되어 있는데요. 지구상에는 모든 영어 문장은 1형식으로 와요. 5형식으로 안 와요. 직독직해가 돼요. 펑션이에요. 그래서 ABC 이게 괜히 펑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ABC 하는 애가 이 교수법대로 하면 2년만 지나면 수능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해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해리포터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약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요거 박수 칠 일이에요. 그래서 급한 건 고3까지 요 문장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요거 손댈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하고 제자들이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 교재고, 요건 이제 별도 교재고, 요건 테스트 교재고, 요거 가이드, 치초스 가이드까지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진짜 여기 ABC뿐이 안 됐어요. 뭐 사교육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이 프로그램을 12권만 띄면 바로 해리포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능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애들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하고 이 음성 언어가 두 개 합쳐지면 빡세게 하는 아이보다 경쟁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원하던 걸 찾았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까 10배 빠른 음성 언어로 초등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예.
10배 빠른이라고 그랬죠. 10배 빠른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까 원장님 그 참고서 어디 갔죠? 네. 이거예요. 여기 자, 아까 전민경 학생이 여기 3학년 2학기도 보니까 됐죠? 97점, 93점에서 기간이 얼마 걸렸나 볼까요? 예. 2005학년 4반 2월 15일 날에서 2월 24일인 것 같아요. 약 열흘 만에 끝냈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어느 정도 체화가 돼서 힘이, 내공이 생기면 이게 열흘 만에 1학기, 3학년 2학기 끝내는 거예요. 이게 13년 종합이죠, 이게 문제풀이가. 그게 종합. 네, 종합입니다. 이게. 종합. 문자 언어로 가르친 애들이 5학년 애가 열흘 만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 거를 다 체화시키고, ESPT 체화시키고, 수지, 미국의 어학연수 같은 거 체화시키고, 그 필수 영문법 그 2개를 체화시키고 나니까 어때요? 열흘 만에 할 수 있는 이 내공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내공이. 그렇죠? 얘는 독해할 때는 어려워하지 않나요? 전혀 없죠. 별도로 가르치지는 않으셨고요? 네, 다 돼 있는 거예요. 몸에 돼 있어요. 아. 그냥 읽으면서 바로 했으면 한글처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처럼 그 그렇죠.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체화가 될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타트는 이 음성 언어로 하는 거예요. 초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 비동사가 어떻고 해부동사가 다 갖다 버리고 입으로 줄줄줄줄 하니까 그 꼴통이 84점 나온 거예요. 체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체화가 오래되니까 이게 내공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애인데 얘는 애들한테 소위 얼굴도 이쁜 게 머리도 좋아? 그럼 왕따 시키죠? 얘는 영어 공부 전혀 안 하는데 1등급이에요. 네. 미국에 5년 살다 왔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읽다 보면 거의 부자연스러운데 지금 다 정답이에요. 언어 회로가 형성됐기 때문에 영어 내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민경이도 마찬가지죠. 이게 2년 정도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체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3학년, 5학년 때, 이게 여기 보시면, 아까 보면 얘가 5학년 때잖아요. 그러니까 5학년 4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9일, 정확하게 9일 만에 이걸 90점대 통과한 거예요. 그게 음성 언어의 파워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열흘 만에 한 거예요, 열흘 만에. 97점, 96점.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하면은요, 애들이 왜 했냐면, 머리를 안 써도 되거든요. 아까 20점짜리가 83점 어떻게 맞았어요? 머리를 써서 하면 얘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입으로 하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초재기를 이렇게 해서 음성언어 하는 애들은요, 어떤 데 수업 가서 내가 초재기 안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쳐다봐요. 왜 그럼? 초재기 안 해요? 안 하면 지가 썩어난 거야. 인이 배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재기를 하던 애들은 어때? 시험 때 되면은 교과서를 바꿔요. 그럼 늘상 하던 거니까 자기는 시험 공부한다는 거를 못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교과서 깐 걸 도배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청크 같은 거 이런 걸 마스터하게 되면 여기 보면 청크 기술이 내가 그 영민관에 와서 3시간 개인적으로 내가 선생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독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요. 문장을 막 흐트러놔요. 그리고 다시 짜맞추기.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또 막 흐트러놓고서 그 자기가 영작하기. 그 펑션이를 보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그래서 그 펑션이 생기면은 뭐 어법상 틀린 거 다 잡아내버려요. 아이가. 이걸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체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얘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보시자고요. 생클은 교과서 내신에 있는 단어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내신에 있어서는. 아닌 단어 것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쭉 조사해보면 9,000단어가 약간 넘는데요. EBS까지 하니까. 제가 아까 그 권중희 얘기 왜 했는가면요. 평생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8,000단어 마스터한 놈 중에 단 한 명도 대입에서 실패한 애를 못 봤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8,000단어까지 못 온 놈 중에 실패한, 중간에 도중하차한 애들은 모르지만, 마지막에 제가 서비스로 가르쳐줘요. 영문 다 가르치다 하면, 저한테 엄마가 돈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거는 거의 서비스 차원으로 가르쳐요. 이걸. 숙제를 내주고 내가 계속 검사해가지고. 근데 그걸 뛴 놈 치고는 대학 가서 교양과 영어가 전공이 아니라도 항상 A+. 영어는. 아주 자신만만해. 엄마들. 왜냐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은행에서 보면 누구 어머니 엄마가 나라면 나는 잊어버려 사실은. 누구 어머니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저 교보문고에 근무해요. 와 세월이 이렇게 된다. 그런 경우 종종 만나요. 어땠어요? 대학 다닐 때 영어는 A+, 엄마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뿌듯하죠.
8,000단원 뛴 애들이에요. 근데 9,000단원을 뛰면 더 말할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문자 언어로 외운 애들은 어때요? 그때 학부모 세미나 때 했지만 5점 일부 강남이나 토피아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얘가 토피아 애들 3년 다녔다고. 아 그러세요? 공방교재 다 가져와. 토피아 거 다 가져와요. 단어장 이제 공부 잘하는 놈은 문법으로 뭐 왜 그러면 단어 할 거니까 보통 애들은 단어장 가져와요. 다 가져와요. 그럼 그 단어 찾자고 이거 몇 번 뛰었니? 2번 뛰었는데. 아 그래? 그럼 뒤로 착 넣는 거 뒤에 부분 되게 안 되잖아요. 어린 거 딱 걸어 테스트해 90% 그대로 틀려요 아이가.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자격은 그 학원의 비리를 막 폭로해요. 자기 일을 정당하게 해서 엄마 앞에서 엄마 50개 외운다 그래도 옆에서 컨닝하고 외웠어. 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 지가 막 자기 정당하려고 막 지가 떠들고 엄마는 막 열받지 그냥. 나는 스타가 되고 스스로 난 그걸 잘해요. 허점을 알거든요. 내가 얘기하지 않고 아이가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아시겠죠? 엄마가 잘난 척하면 내가 바로 해와서 테스트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얌전하게 있으면 엄마가 오히려 편해요. 나한테 방귀 들으면 반드시 몇 배 혹을 붙여가. 그러니까 나하고 하면 절대 호가 못 쳐. 그리고 소개받을 때도 그렇게 소개받았어요. 강남에 있는 엄마도 좀 교만하고 도대합니다, 사실은. 강북에 있는 엄마들보다 더해요. 예. 거기 요새 기본이 선생님 대학 졸업증하고 그 성적증명서 가져와서 그래요. 거기 엄마도 그래요, 실제로. 되게 잘난 척해요. 남편들이 잘 나가니까. 재산 많은 게 교만해요. 근데 그런 엄마 지어잡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면 당신 잘려? 그러면 그 공부 안 돼요. 그 80년대는 처음부터 체벌하러 들어갔어요. 공성식이라는 애인데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아요. 엄마가 그 되게 웃겨요. 거기도 부잣집 딸이고. 근데 확실히 그 거제도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제도는 아무리 잘 살아도 표가 나. 근데 강남원들은 어딘지 기티가 와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 기티가 남아있더라고요. 표가 나요. 강남에 있는 분들. 근데 그 어머니가 아 여보 우리 사업하지 말고 빌딩이나 그냥 몇 채 사놓고 우리 그냥 해외 그냥 세계 일주나 합시다. 남편은 나 싫어. 근데 그 엄마는 항상 식모가 있어요. 1년 엿듣다 자기 남편 밥 안 해줘. 다 식모가 해. 근데 나만 뒀다면 괜히 해덮밥하고 김밥 말어. 나 안 먹지 절대로. 근데 남편하고 먹을 때 한 번 같이 먹은 적 있어요. 남편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식이 공성이 그때 방배중학교 반에서 2, 3년 하는데 그걸 내가 기어잡지 못하면 공부 효과가 없어요. 첫날부터 두드러 팼어. 어떻게 두드러 팼냐. 교과서 가져와봐. 단어 일구를 뒤에서 쫙 틀릴 거고 배운 까야 중에서 지그작으로 딱 해서 우리가 틀리잖아요. 왜 이러고 3등이야 임마? 선생님이랑 넌 불효자야. 첫날부터 빡 때리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못생긴 남자가 나타나더니 대부분 자기 엄마도 사모님 그랬는데 엄마 거꾸로 나한테 절절매고 소개로 왔으니까 다른 엄마 소개로 갔으니까 그 자기를 막 두드러 패. 맥발 잘 받아요. 80년대는 난 체벌 조건으로 갔거든. 그 학교 숙제는 안 해도 제 숙제는 해. 애들이. 그 성적 올라갈 수밖에 애들이. 그쵸? 애들부터 씌워잡아요.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올라나고 아이를 확 씌워잡고 엄마까지 잡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 그거부터. 그거 안 되면 내가 잘라요. 왜냐면 나쁜 소문 나면 나 값어치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단어더라고요. 옛날에는 순문 종합영어로 가르쳤는데요. 박스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문법을 빡 쓰기 시작해요. 애들 열심히 했어. 근데 나 성적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신통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분석을 해봐요.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대구다, 부산이다. 영어 9등급 중에서 몇 등급부터 단어 문제인지 아세요? 저는 클로징 체크하거든요. 2등급부터 모르는 단어가 모의고사에서 20, 30분 나옵니다. 2등급부터. 서울은 3등급부터예요. 서울이 약시 나요. 같은 유니버시티도 똑같은 시험지 보면 부산하고 서울하고 대졸자가 10점 차이 나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해법할 때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내려가면 제가 테스트하고 시험지적으로. 그래서 영어 단어가 몇 등급부터 문제라고요? 2등급부터 여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어 잡으면 가장 빨리 성적을 올리는 게 단어예요. 원래 가해로 가르치려면 중학교는 3개월만 잘 가르치면 성적 나와요. 올려요. 근데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는 9개월 걸립니다. 깊이가 있어서.
근데 단어로 하면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터득한 거예요. 야, 진짜는 단어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이 단어를 하찮게 봐. 단어? 엄마. 끝까지. 나도 가르칠 수 있어. 문법 가르치고, 와, 선생님 훌륭해. 엄마도 인식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독해를 갖다 문제 풀이, 선생님 대단해. 근데 단어 가르쳐, 에이, 째째. 욕도 안 한단 말이야, 엄마들이. 그게 허점이에요, 그게. 엄마들이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얘 문법 가르쳐줘요. 걱정 마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고3까지 맡기고요. 엄마는 소개할 준비는 하세요. 이렇게. 난 큰 소리 빵 쳐요. 내가 큰 소리 쳐야지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요구 들어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거든. 내가 얘 책임지고 소개하려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는 엄마들이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주에 가. 그리고 막 끝나고는 브리핑 꼭 해요. 그날 지난번에 소개 얘기한 거 어떻게 했어? 이 사람 이거 농담 아니네. 3주째 내가 가. 그 잊어먹고 그때 내가 뜨면 갑자기 야 영내야 너네 말이 들리면서 불러다가 또 얘기할 거거든. 아이도 다룰 때 저는 내가 100개를 시키고 싶으면 120개를 해요. 그럼 100개 놓고 선생님 죄송해요. 나는 왜 하서 했는데. 그 아이도 엄마도 항상 죄인이야 나한테. 나는 그 소리 빡빡 치고.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20, 30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 강남의 뺀질이들.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 다루는 맞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이보다는 두 수도 단수가 높은데. 근데 요점은 뭔가 하면 옆으로 샜는데 결국은 단어 잡으니까 빨리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단어를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지금 단어 중에서 경성식 선생 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친구 한 50억 이상 벌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벌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연구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검인전 교육 갔을 때는 윤원생에서 그걸 가르치고 5종이 나왔을 때는 5종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치고 8종 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찬승 씨가 그 친구 아르티스 출신이잖아요. 어디야 비팔건고 출신인데 그 친구가 어근으로 하는 것도 가르쳐보고 전 시중에 좋다는 거 다 알고 문장으로 통으로 외우는 것도 가르쳐보고 깜빡이 나면 깜빡이 한 30도 사가지고도 가르쳐보고 다 가르쳐봤는데 경성식 단어가 최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만나면 처음에 학교 성적 때문에 교과서를 지금 막 해줘요.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교과서가 다 차잖아요. 그때 경성식을 딱 하면 엄마하고 딸하고 아니 선생님이 좋은 건데 왜 인제 가르쳐줬냐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전 그 피부로 느끼거든요.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45, 55 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좋은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수능을 내가 걸렸다 처음부터 80강을 다 끝나는데 1년이면 끝나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도. 근데 복습하라는 놈들이 안 해요. 경성식 필자가 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책을 하산해라 할 정도가 뭐예요? 책에 나와 있어. 하루에 이거 복습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거 거의 다 안 하거든요. 애들이 이게 있어요. 한 번 교재를 딱 끝까지 독파하면 와 축하한다네 그래요. 넌 성공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두 번 하라면 애들이 잘 안 해요. 두 번 하면 확실하게 승리한다. 설득을 해요 제가. 아까 그 원장님 얘기처럼 처음에 올 땐 1년 걸리고 1000개의 땀이 흘렸으면 두 번째는 반년 걸리고 50%만 네가 돼. 근데 깊이는 더 막혀. 세 번째는 더 설득을 해요 제가. 그래도 이놈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수능 이거 외우는데 1년 오는데 지겨운데 또 외우라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깨를 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과정 지금 논문 통과 못해서 뼈 빠지 고생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시켜가지고 녹음을 떴어요. 쫙 전체 떠가지고 보셨죠?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두 번씩 그 녹음을 뜨니까 8시간이니까 이게 80강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되면 야 지영아 언제 요번에 며칠 날 모의고사인데 갑자기 해요 얘네들은. 그래? 그럼 와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들으라고 해요 모의고사.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때는 시험 때문에. 딱히 모의고사 할 게 없잖아요. 막 불안한데 이거 들으라니까 들거든. 그럼 모의고사 하루에 1시간 8일이면 끝나잖아요. 성적이 쫙 올라가요. 왜냐면 잊어버렸거든 시간 지나면 역시 그렇게 해도. 물론 제가 단어 정리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 또 재복습해도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사람의 머리는. 근데 단어 음성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했어요. 거제를 내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제에 있는 선생님이 겁을 줘요. 여긴 섬이라 입소문이 너무 무섭대. 한 번 입소문 잘못하면 끝장이래요 여기가.
근데 거제도가 뭐 지금 월급날에는 강아지도 뭐 저기 뭐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돈은 많더라고 얘가. 그래? 그럼 내가 가르칠게.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공기가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을 다녔어요. 주말만. 머리도 식힐 겸 해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은 샘플을 가르쳤어요. 이틀도 가르치고 제가 나오는 수당이 한 달 1,000만 원 했어요. 이틀 가르치고. 저는 좀 고액으로 가르쳐요. 학습지에도. 뭐 기본에서 60만 원이에요. 일주일 딱 1시간 가르치고. 학습지 그 시스템이 있어요. 몇 가지를 얹혀서 하거든요. 근데 주경이 이놈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를 들으니까 돼요. 그래서 내가 출장 갔다 올라갈 때 피곤하니까 자요. 2시간 자면 좀 깨어내지. 4시간 걸려 딱 남부터 내일까지. 2시간 동안 내가 들어본 거야 계속. 저도 눈으로는 되지만 귀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들었던 단어가 뭐 프로스트레이트라든가 뭐 컨테이전 같은 게 아니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이게 딱딱 꽂히는 거야. 와 이것이 되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체험해 본 거예요. 이게 되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 4시간씩 이렇게 들어도 2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깨비였지. 한 번으로 녹음시킨 거예요. 캐나다 갔을 때 한 번 녹음해. 4시간이면 복습이 되더라고요. 80시간 전체가. 그러니까 와 이거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체험에 근거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음성은. 뭘 80강이라고요? 그거 수능이 전체 80강으로 돼 있어요. 경선식 거. 경선식 거. 그거를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들어보고 직접, 네,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쳐 보니까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선식을 다 CD를 만드셨다고요? 아니 그건 옛날에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판권이 있으니까 제가 새로 편집해서 새로 완전히 틀리게 거기에 원리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예문이 길잖아요. 길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3단어 넘지 않게. 그리고 중학교는 4단어 넘지 않게. 고등학교는 5단어 넘지 않게. 또 편집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교재가 사실은. 인건비가 요새 한 달에 한 1,500만 원 썼어요. 계산. 인건비가. 이거 만들었는데. 교수님한테 좀 감수비 별개로.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은 제가 한 4시간밖에 잠 못 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 소원이 야 잠 한 번 하면 시간 자고 싶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고3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고 야 6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좀 하자. 광고도 내고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단계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있어요. 장점이 딱 리미트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딱 리미트. 딱 수능에 있는 단어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수능에 있는 단어만. 그리고 문자 언어로 외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음성 언어로 하면 짧은 시간에 외워져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해? 빡세게 하는 학원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문자 언어로 하잖아요. 음성 언어로 하고 문자 언어로 아까 여기 맨 뒤에 그림 나오죠?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만화 맨 뒤편에 보면 아이가 그랬어요. 근데 학교 내신은 어떻게 돼요? 박사님. 그러니까 좋은 질문 했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음성 언어 3개월 공부하니까 TKO 승. 문자 언어 12개월 안에 TKO 패당했죠. 이게 요점이에요.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아까 조민경이라는 학생이 음성 언어로 체질이 되니까 3학년 2학기로 5학년 때 열흘 만에 끝내잖아요. 그 파워예요. 그러니까 참을성 가지고 원장님들이 이를 음성 언어로 체질을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야 돼요. 힘이 생기면 아까 미국에 5년 살던 놈이 영어 공부 안 하고도 딱딱 집어서 이 내신 1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내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빡세게 하는 학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는 중학교에도 만들고 소용없어. 초등학교 4, 5학년 중에서 또 떨어는 떡밥을 샘플로 먼저 5명, 10명 만드시다. 엄마가 허락 맡고 사진하고 경험담 쫙 해가지고 광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이 사진을까지 하고 엄마가 믿을 수밖에. 올 수밖에. 제가 만약에 학부모님 세미나 할 때 음성 언어가 저도 처음 서른에서 엄마들 중간에 다 졸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서른이면 서울연대고대 가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안 저르고 해요. 같은 재료도 어떻게 접근하는 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요걸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 그렇죠. 회화까지 완성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난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피가 끓어요. 막 익사이 갑자기 힘이 막 솟아나. 왜? 아니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러면
음성 언어 이거는 1조 달러 값어치가 있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5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딱 냈을 때. 왜 1조 달러인지 아세요?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10만 대 수출한 거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이 먼저 실감해야 되는데. 자, 우리 원장님들이 중고등학교 때 본인들이 단어 외울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몇 달 한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해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4,000년, 8,000단어 외워놓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원장님이 아니고 다른 직장에 있으면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1,000만 명이 그거 다 낭비한다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비리를 폭로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적으로 1억 명이 또 이런 짓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돼요.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피가 끓을만 해요, 안 해요? 끓을만 하잖아요. 그만큼 밸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머릿말을 보시겠습니다. 머릿말, 인사말 있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마이크로 좀 인사말 읽어보시겠어요? 인사말. 대한민국 영어 교육 현실. 대한민국은 막대한 영어 교육 투자 비용과 연간 21조 원의 별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평균 9년에서 15년의 오랜 시간 동안 땀과 노력을 계속 투자하고도 수많은 학생들이 벙어리 영어의 모순을 100년이 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세대의 영어 공부 방식이 문자 언어 위주의 영어 공부 방식으로 1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2014년도인 현재까지도 동일한 영어 교육 방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언어 위주 교육법.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진심으로 인사말을 할 때 제가 이걸 만든 다음에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보냈어요. 이거 수정할 것 좀 알려줘라.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 이거 고칠 수 없다. 이건 당신의 영어 교육 철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딱 하나 여기 하기 때문입니다를 하기 때문이죠를 했거든요. 그거 하나만 고치라고 딱 지적받았어요. 당신 영어 교육 철학이라 난 손댈 수 없다. 사실은 이건 제가 이 한 문장 한 글자가 진심으로 제가 체험에 의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한국에 영어가 몇 년대 들어왔어요? 1987년대에 들어왔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벙어리 영어예요. 아직도 세계 영어 말하기 131등이에요. 그리고 연간 21조 원을 써요. 10년이면 210조 원을 써요. 그러고도 지금도 단어 외우려고 우리 후배들이 지금도 고생해요.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이게? 저는 제자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아까워요. 옛날에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 명장인데 부하들 사랑해요. 부하를 막 도열하다가 눈물을 톡 흘리니까 왜 장군님 눈물을 흘립니까? 50년 후에는 너나 나나 다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 흙이 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맞네. 저는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거든요. 돈을 떠나서 진짜 일단 내가 맡은 애들은 정말 너는 나를 만난 이상 네가 너희 반에서 영어는 네가 호랑이가 돼야 돼. 학원을 다녀서 여우가 있고 가해를 늑대가 걔네들 다 이겨야만 돼.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알겠지? 제대로 해. 정신교육부터 확 시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사니까 이런 데들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서 만들게끔 좀 정신교육부터 시키거든요. 이건 진심이에요. 1987년에 영어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듣고 했지만 실제로 해와가 외국인 만나서는 1시간, 10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생클에서 5.0, 6.0 해? 제가 딱 붙여봐요. 해와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것만 골라서 질문할 거거든. 영문과 애들 내가 나오면 뭐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불러냐? 쟤는 long and difficult sentence speeder. 길고 어려운 문장을 빨리 얘기해. 못 버텨요. 일부러 내가 질문하. 잘난 척 하서 못 걷고 먹고 50명, 70명을 어떻게 내가 통솔해 먹어. 다 잘났다고. 집 갑조를 판에도 제가 세상에 최고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이건 진실이에요. 자, 그 다음 분 또 마이크 잡고 읽어주시겠어요? 2014년도의 지금은 그래도 초등학교 때에는 어느 정도 음성 언어를 하고 있으나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학교 시험 때문에 또다시 문자 언어 위주의 영어 교수법으로 돌아가지요. 부모님 세대의 영어 공부 방식과 대동소이함.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 입시까지도 문자 언어 위주의 영어 공부를 계속하게 되지요. 수능 시험 때문에
결과는 대한민국 세계 말하기 131위인 국가, 국민 대부분이 벙어리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싱가포르는 어떻죠? 투자 적격고 1호죠. 왜죠? 국민들이 다 영어가 되니까. 거기도 어땠어요? 리콴유라는 총리가 영어 교육을 갖다 대폭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야당 정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리카리 총리가 밀어붙였어요.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라서 영어 자연이 되니까 투자 적격고 1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진실이 많이 알려져서 저는 제 소원이 비즈니스 소원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다 초제기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다 영어 회화가 되면 투자 적격고 여기 1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부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속되는 그 여러분 중고등학교 외웠던 그거 되풀이 안 하셔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네, 읽어보세요. 그에 반하여 한국과 동일한 우랄 알타이어족, 즉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내는 동일한 어순인 핀란드라는 나라는 1980년도 중반부터 과감히 문자 위주 언어 교수법을 폐지하고 음성 언어 위주의 교수법을 공교육, 초중고에서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영어 사교육을 대폭 줄이면서도 영어 말하기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핀란드 국민은 세계 말하기 3위 국가, 전 국민이 영어 자연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 위주 계속 도표가 바로 많아죠.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자신도 음성 언어를 가르치는 그 증거가 있고, 여기 생클에서도 증거가 있다가 있어요. 증거들 다 보여줄 거예요. 여기도 증거가 있죠. 근데 핀란드라는 건 나라 통체가 데몬스트레이션, 프루프,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 KBS에서도 이걸 갖다 인정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우리는 계속 비리를 폭로해야 돼.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비리를 계속 폭로해서 진실을 밝혀야 돼.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어리석은 그 에너지 낭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원장님 보시죠. 이에 따라서 ECN 영어에서도 과감히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계속된 문자 언어를 탈피해서 음성 언어를 채택하여 이미 33년간의 현장 영어 교육 지도의 풍부한 경험과 음성 언어 지도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사교육 부위를 줄이면서도 영치 해방, 영어 자유에 플러스 학교 내신 만점, 초등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100년 이상을 그랬죠. 1987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1879년, 그렇죠? 100년이 넘었죠, 그렇죠? 2014년도니까 넘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음성 언어를 제가 가르친 경험이 10년이 훨씬 넘어요. 여기 미국 영화를 만들 때 2003년도로 돼 있거든요. 미국 영화에 보면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교재를 집 두 채 팔아가지고 그때 교재 만들었거든요. 제가 미국 영화 시리즈로 저기 다 있어요. CD까지 해서 저기 러브 스토리까지 다 돼 있어요. 그 하나는 보여주실래요, 김시장님? 네. 걸리버하고 뭐 몇 개 교재나. 네. 저거 CD하고 해서 저거 우리가 좀 돈 좀 투자해가지고 저거 나온 거거든요. 또 저걸로 해서 제가 순식간에 1년 만에 120개를 만든 거예요. 네, 저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여기도 ECN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ECN이 만들어진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뜻 나오지만 고대 이탈리아 언어가 음성이 사라졌어요. 문자로만 합니다. 근데 우린 그거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맨 위에 글자 있죠. 우리 조 선생님이 보시면 더 퍼포스. The purpose is ranging point of ECN English textbook. 그렇죠. ECN 영어 교재가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포인트가 뭐냐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시면 굵은 문자는 different from From global material learning scale. 네, 이탈리아 고대 언어가 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문자로만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대 이탈리아 언어하고 우리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켄트부터 읽어보시죠. Can't listen to 네이티브 스피커가 얘기했을 때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에디토리얼 팀 노티스 있죠? 거기 원장님이 한번 보시겠어요? should never 부터요. should never think. 넘어가서 only On read. and translate each content 그랬죠? 그러니까 단지 그것을 읽고 번역했다고 해서 마스터했다고 should never think 생각하지 말아라.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거 하나 더 올렸어요. 스피킹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이제 이 사상이에요. 12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데가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 이거 등록했거든요. 그때 이미 음성 언어로 가지고 전국적으로 120개 학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체계가 잡혔겠죠. 120명의 원장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갔고. 그때 한 제가 8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시 아까 머릿말 하셨죠? 자, 그러면 또한 있죠. 거기 한번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33년간의 현장 영어 지도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음성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대에게는 더 이상 문자 언어 위주의 비민주적이며 고통스러운 영어 공부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중요한 건 대부분 원장님, 선생님, 초재기? 나도 알아. 음성언어는 나도 알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뭘 몰라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철호 원장한테 질문하고 저도 그거 경쟁되거든요. 음성언어를 가지고 120개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강사 교육시킬 정도로 음성언어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알고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언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할래? 답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음성언어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라고 그랬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음성언어로 전공하게 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 원장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자라난 학생들을 음성언어를 통하여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자연스러운 모국어 습득 과정처럼 성공적으로 영어를 마스터하여 수능 영어 만점과 진정한 영어 자유인 영어로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가 자유로운 이 됨으로써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거 진심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즐겁고 그죠? 재미있게 그렇죠. 이거 진심이에요. 진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원장님? 자, 여기 뭐죠? 타이틀이? 영어? 원장님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네, 큰 것이. 네. 영어 내 만들기 2탄. 윈. 영어 언어 단어 2,000개. 문자 언어 단어 4,000에서 8,000개. 예. 우리가 이긴다. 와! 와이. 뒤로 넘어가 보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에서요. 여기도 여기 들어놨어요. 여기 빈칸이. 왜냐하면 지면을 왜 하려야죠?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림 3번 나오죠. 강조하기 위해서 2,000단어 가지고 세계 3등인데 왜 4,000, 8,000단어고 120이 뜨느냐. 1. 핀란드 거기 계속 읽어보시죠. 밑에. 핀란드 음성언어 2,000개가 어떻게 대한민국 문자언어 4,000에서 8,000단어를 이길 수 있나요? 네. 2. 대한민국 4,000에서 8,000단어가 핀란드 음성언어 단어 2,000개에 왜 지나요? 그렇죠. 이걸 엄마들한테 캐스천해야 돼요. 엄마들한테. 그리고 이제 뒤로 쭉 넘어가시면 아이가 왜 4,000단어, 8,000단어, 2,000단어 패배하는 거지? 도대체 왜? 박사님께 여쭤봐야지. 박사님, 왜 무슨 문제 있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여기죠? 네. 그 다음 분 또 순서대로 읽어보시죠. 네. 박사님 왜 4,000, 8,000단어가 2,000단어에게 패배를 당하는 거죠? 참 좋은 질문이었구나.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병이 났을 때 원인을 알아야 보실 수 있지. 증상만 들여다보면 100번을 들여다봐도 소용없는 것처럼. 네,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오면 어머니 나 임시전통적인 교육은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맞겠습니다. 실제로 뭐 임시병통적으로 하면 내가 성취감이 없잖아요. 진짜 근본적으로 해서 얘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가 진짜 실력이 있어야지
임신 잠깐 성적만 나왔다가 도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 요 말을 말씀해요. 어머니 병 났을 때 증상만 들여다봐도 100번 들여다봐도 못 고치죠. 병의 원인을 알아서 원인만 제거하면 병원 증상은 자동으로 만든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읽어보시죠. 자, 근본 원인을 알아볼까? 영어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 1. 문자 언어, 2. 음성 언어, 두 가지 영역. 자, 그럼 문자 언어부터 설명해 줄게. 첫째, 문자 언어는 부모님 세대의 영어 공부 방식으로 중학교 입학해서 A, B, C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지. some, span 같이. 그리고 3. 문장 독해를 하고 네 번째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지. 이것이 문자 언어. 그다음 부모님 세대는 밑에 있죠. 부모님 세대 문자 언어. 이렇게 했지만 저 이것까지 불안한 거야. 엄마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전 만화를 만들고 이걸 계속 읽어봤어요. 또 지나가 또 읽어봤어요. 엄마들이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표 한번 찾아보고 아까 노라그린 뭐 있죠?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요거에서 세 번째 페이지 요거 찾아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요거 나오죠? 그렇죠?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비닐 코팅을 하셔가지고 여기 옆에다 딱 놓으세요. 왜냐면 다음 페이지는 엄마들이 또 왜냐하면 뭐 시집가서 애기 낳고 이렇게 그 직업을 안 가지고 아줌마 머리가 되면 완전히 굳어버리거든. 이거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아이고 진짜 이거 엄마가 실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코팅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같이 옆에다 놓고 설명해줘요. 어머님 여기 중학교 ABC 했죠. 그러고서 뭐 요새는 음성 언어 이거 설명이 되잖아요. 저 왼편에 보면 그죠? 요 부분을 거기 원장님이 계속 요거 읽어보세요. 문자 언어 대한민국부터 초중고 영어 마이크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자 언어 대한민국 초중고 영어 교육 현황. 1. ABC 문자 언어 단어 암기 시작.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은 대부분의 학교 학원 과외 문자 언어 위주의 교육 중. 문자 언어 부모님 세대 현재 세대 부모님 세대 중학교 입학해서 A, B, C 공부 시작. 현재 세대 초등학교 때는 음성 언어 중학교 가서 다시 문자 언어로 돌아감. 학교 시험 때문에. 계속해요. 2. 문장 독해 영어법 시작. 부모님 세대와 대동소이한 영어 교육받음. 고교 졸업교 때까지 계속 문자 언어 위주의 공부. 수능 대비 시험 때문. 네, 그 다음은 연결해서 옆에 듣기평가요. 3. 듣기평가. 본토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느린 속도로 테스트함. 제한적인 테스트만을 위한 듣기 공부. 청각 피질, 브로카 영역, 운동 피질 영역. 노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수많은 벙어리 영어 탄생.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할 때 이렇게 대조해서 놓으면 엄마가 좀 실감하기가 엄마가 실감해줘도 내가 실감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들었고요. 계속 만화로 돌아가셔서 만화 좀 더 과학적으로 보시죠.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볼까? 청각장애우들 경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시각장애우들 경우는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언어를 터득하는 과학적인 법칙이 있지. 자, 네 구절을 보면서 알아보자. 4.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3번. 1. 사람이 말과 잡음을 구분하는 청각 피질. 그리고 2. 의미를 해석하는 베르니케 영역. 3. 주어, 동사, 어순 배열하는 브로카 영역. 4. 신경 조직을 움직여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피질. 예, 자, 그럼 요거를 위해서요. 여러분 또 보조자료를 만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뒤로 가시면 중간쯤에 인간이 언어로 습득한 5가지 기능이 나와요. 이게 보조자료, 엄마들 알기 쉽죠. 5가지 기능이 나오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자 언어 여기 나옵니다. 문자 언어를 찾으셔서 첫 번째 기능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문자 언어 찾으셨어요? 거기 계속하면 읽어보실래요? 문자 언어 조금만. 첫 번째 기능은 첫 번째 기둥, 문자 언어, 시각, yes. yes, 음성 언어, 그건 빼고요.
그럼 같이 읽으셔도 돼요. 네. 훈련 및 작동, 문자 언어. 네. 두 번째 기둥이요. 두 번째 기둥, 청각 피질, 증상, 귀머거리, 농화, 수화 필요. 노라고 돼 있죠. 노, 예. 음성 언어는요? 음성 언어는 청각 피질, 각 언어의 소리를 구별하여 듣는 기둥. Yes. 세 번째 기둥, 베르니케 영역, 문자만 입력. Yes. 음성 언어는 베르니케 영역, 문자 플러스 음성 동시 입력. Yes. 네 번째 기둥, 문자 언어는 브로카 영역이 아니다. 말하는 시간 절대 부족. No. 음성 언어는 브로카 영역이다. 주어 플러스 동사 아웃은 자동 배열 가능. Yes. 다섯 번째 기둥, 문자 언어는 운동 피질이 아니다. 말하는 시간 절대 부족. 증상 벙어리 언어. 음성 언어는 운동 피질을 발성기관 컨트롤 기능. Yes. 실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세계 말하기 121등, 핀란드 세계 말하기 3등. 결과 현재 문자 언어 위주 영어 교육 계속 실험 중. 대부분의 교육을 플러스 사교육에 의해서 읽고 해석은 가능. 듣고 말하기 영역은 매우 약함. 음성 언어의 경우에는 현재 음성 언어 위주 영어 교육 전환된 읽고 해석하고 듣고 말하기 모든 영역 유창하게 매우 잘함. 네, 여기 뭐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차이가 있는 건 베르니케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문자 언어 음성 똑같이 예스는 했는데 무슨 차이 있을까요? 문자만 입력. 그렇죠. 그게 똑같네요.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다. 벙어리 영어. 세계 121등 한국. 학교 영역 내신 따로, 회화 공부 따로. 일반 학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내신 학원, 회화 학원 각각 별도 공부 필요, 해외 연수도 필요함. 네, 이게 현실 아니에요? 학교 내신 빡세게 하나 따로, 회화하려면 별도로 외국학원. 그 비리를 갖다 우리가 없애자는 얘기죠. 어떻게 없애요? 내신을 위해 영어 단어 가지고 음성어를 하면 이게 1500시간이 누적이 돼요. 이거 마스터하면. 자동으로. 3100에 도처에 1500시간 하고 기계로 하면 2000시간이 차면 기가 뻥 뚫려요. 외국 안 가면. 학교 내신을 하면서 동시에 회화가 돼요. 이게 너무나 멋진 건데 대부분이 실망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와 그냥 너무 신나거든요. 이게. 계속 보시죠. 세계 3등 핀란드. 학교 영어 내신 플러스 회화. 동시에 즐겁게 자연스럽게 정복. 영어가 들리면 세계가 보인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요 분해 의리만 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또 원장님 읽어보시겠어요? 원장님께서. 이처럼 우리도 모국어를 배울 때 먼저 엄마라는 말을 들었고 하면서 말했지. 엄마. 듣고 말하지 않고 아기가 엄마라고 적어서 짠 보여주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단다. 그런데 문자 언어는 시각을 통해서 단어 문자를 캐치해서 그 뜻을 암기하는 방식. 선, 은, 태양. 단어나 문장을 접하게 되면 철자 선을 먼저 떠올리게 되므로 회화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지. 내려가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단어 문장을 외우고 있어도 회화가 안 되는 주요 원인이 되지. 문자 언어, 즉 이것이 벙어리 영어죠. 오타네요. 벙어리네요. 네, 그 잘못 썼네. 오타. 맞아. 다음에 재판한테 고쳐야 되네.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세요. 이처럼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국내에서도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영문학을 전공해도 외국인을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원인이지. 극적. 나 대학 졸업자. 나 외국인. 이게 만화가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계속 보시죠. 부모님 세대는 단어 외우기도 힘들고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고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하지. 그렇게 힘들게 외운 단어가 문자 언어. 부모님 세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힘들게 외웠던 영어 단어 대부분이 거의 다 없어져. 그 많았던 4,000에서 8,000 영단어들이.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시고도 그 결과는 노력과 투자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계속 애쓰는 게 뭔가 하면
엄마들이 이걸 100% 실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때? 옆에 있는 독종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잖아요. 문광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친들 서울대 문과관들 또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주변 학원을 엄마들이 주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인지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 우리 학원 가세요? 가야죠. 알고 나서 내 귀여운 내 새끼를 왜 보내? 훈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알고 두 번 강조하고 이것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하실 때.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원장님 좀 보시겠어요? 문자 언어 무엇인지 이해가 되니? 네, 이해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들게 영어를 문자 언어로 배웠군요. 응, 그렇지. 자, 그럼 음성 언어에 대해 알아볼까? 음성 언어라고 하면 핀란드라는 나라를 떠올릴 수가 있지. 음성 언어 학습법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지. 그럼 핀란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외국어 전문가이신 안나 가이사 모스토 바르테님을 만나 핀란드 교육에 대해 알아볼까? 80년 중반까지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문법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아직 다른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도 문자 언어로 공부 중에서는 사용되고 있겠지만 핀란드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핀란드 교육국가위원회 외국어 전문가 안나 가이사 모스토 바르템 국민들이 서너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영어 말하기 세계 3위 교육 경쟁력 세계 1위인 나라 핀란드 서너 개 외국어를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자 봐봐 핀란드 음성 언어 교육법이 더 궁금해지지.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쓰고 외우기는 문자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 영어 듣기 훈련을 통해서 두뇌의 첫째 청각 피지 훈련으로 시작하지. 둘째 영어 롤플레이를 통해 둘째 베로니카 영역과 셋째 브로카 영역과 넷째 운동 피지 영역을 훈련하지. 문자 언어로서 영어 공부가 아니고 음성 언어 훈련을 하지. 네, 이거 음성 언어 훈련 그것이 교재하고 맞아떨어져요. 계속 보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초중고 때에 음성 언어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부분 영어 자유인이 되는 거야. 영치 해방 이꼬르 영어 자유인. 벙어리 영어 반대의 사람. 핀란드 이꼬르 초중고 이꼬르 음성 언어 위주 교수법 실행. 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또 도표를 또 보시죠. 이걸 도전해야 돼서 엄마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영어, 그죠? 다수의 지지를 못 받으면 없죠. 그렇죠? 요거 도표 찾아보세요. 요거 도표가 있는데요. 요거 보면 알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 자유인 영어 낙원이죠. 여기 지각, 청각, 베르니케, 브로카 다리가 다 튼튼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막 지진이 나고 용암이 흐르고 막 놀래고 막 지옥이에요. 한쪽짜리 영어. 지각하고 베르니케인데 청각, 브로카, 운동빛이 부러졌죠. 다리가. 그렇잖아요.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요거 그림은 그래서 코팅하시고 비닐 코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괜찮아요. 요 그림. 음성 언어 핀란드는 지각 베르니케에서 쫙 해서 영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돼 있죠. 그래서 지각, 베르니케, 청각, 브로카, 운동빛 OK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 어때요? 유치원, 초등학교 음성 언어 가능, 중학교 학교 내신, 문자 언어로 컴백, 수능, 고등학교, 대학교, 지각 오케이, 베르니케 오케이, 청각 노, 브로카 노, 운동빛 노. 요걸 갖다가 좀 보조적으로 하면 엄마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원장님께서 비닐 코팅을 하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가지고 계셨다가 이때마다 대조하면 엄마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왜?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았는데 시집 가서 애 몇 키우다 그러고 완전히 아줌마 머리가 됐어. 직장도 안 다니고 이해를 못해요. 엄마들이 실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한 것도 실소비자는 엄마가 실감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면
기존의 원생 어머니부터 이번에 쫙 온 어머니들부터 이걸 해서 다시 설득하라는 얘기죠. 세뇌를 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학원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먼저 잡아놓고 우리 밖에 있는 양부터 헌팅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기 시간이 네, 여인데 알겠습니다. 네. 먼저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박수 한번 치죠. 네. 서울에 좀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1이 네, 131위. 131등이에요. 네. 121등인가? 아까도 오타구나. 오타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이구나. 그러면 안나 여기 예를 들어서 네. 안나 가이사 모스도 바르테 하는 옆에다가 출처해서 네. KBS 뭐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죠. 예, 그것도 좋죠. 부모님들은 뭐든지 보면은 출처, 근거 자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늘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었게. 요거는 이제 바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고치고 필요하면 추가로 또 그림을 만들면 되죠. 요즘 화가가 우리랑 전석교육 때 했어요. 계속 지금 그 친구 잘 그려줘야죠. 네, 그럼 나중에 복사하실 때 여기다가 출처만 하나 요 선생님 밑에 네, 알겠습니다. 어구마하게 그렇죠. 출처, 근거 자료 근데 이게 보시면 다른 책에 보면 그게 KBS가 계속 나와요. 예, 두 번째 건인가 하여튼 몇 번을 봤는데 그 엄마가 네. 그걸 기억을 또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라는데 엄마는 또 모르시니까. 그러면 요 그림 어디다가 또 놓게요. 그거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좋은 점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해석 읽어주시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세계 3위 ETS, 교육 경쟁력 세계 1위 IMD 나라답죠. 핀란드 3위, 한국 121위.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한국인의 영어 말하기 순위는 121위.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하단 말이죠. 핀란드는 과거의 문자학습법을 가감하게 폐지하고 음성 언어 중심으로 훈련해서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하게 되었어. 핀란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초중고 음성 언어 위주 교육 과정을 진행. 네, 계속하시죠. 이제는 음성 언어가 이해돼요. 박사님, 그런데 핀란드는 미국인과 피부색이 같은 백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하는 게 아닌가요? 언어 어순이 같은 계통 아닌가요? 좋은 질문에서 핀란드는 두랄 알타이어 쪽에 속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언어와 같이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나는 형태죠. 핀란드가 한국과 같은 언어 계통인 것 이해되니? 네. 네, 자, 그때 요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도표를 비닐 코팅 하셔서 여기 동일한 오대알 알타이어 주어해서 맨 끝에 동사에서 끝나는 거 있죠. 요거 다시 보여주시면 엄마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영어 서계를만 얻어. 이거 나오죠? 그거 밑에 있는 거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꼬마가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든 건데요. 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좋은 질문이야. 네, 그런데.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 학교, 학원, 가해 등은 영어를 문자 언어로 가르치는데 그러면 제가 핀란드로 이사를 가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나요?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원 같이 얘기하는 거야. 거기 문자 언어라고.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보시죠. 좋은 질문이야. 대한민국에서도 국소수지만 동일한 원리인 음성 언어로 가르치는 곳이 있지. 그곳이 어디죠? 바로 ECN. ECN 영어? 그래, ECN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이 시험이 앞에가 나오죠. Enjoy She of English Curriculum Natural Method죠. 그 밑에 보시죠. 여기서 보면요. 한 교수님 유명하죠. 옛날에 영어의 바다 빠뜨려라 유명하잖아요. 몇백만 권 팔렸죠. 한국에는 영어의 신기천만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영어의 바다에 빠져서 즐겁게 즐기자. Enjoy She of English 약자가 E고요. C는 커리큘럼이고 N은 내추럴 메소드. 아까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죠.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시험이. 계속 읽어보시죠.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한국에는 영어 실개천이 흐른다고 얘기했단다. 발목까지 잠긴 영어 실개천. 예.
근데 이 시에는 영어 바다를 넘어 영어 바다에서 즐기면서 헤엄치자는 취지로 음성 언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단다. 와우, 이 시엔 영어의 바다. 옆으로. 자, 그 다음, 여기 원장님 또 이거 오시겠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역으로 오죠. 힘드시니까. 이 시엔에서 영어를 더 즐겁게 배우겠네요. 그럼 이 시엔에서 음성 언어를 어떻게 핀란드처럼 가르치나요? 좋은 질문이다. 이 시엔에서는 단어를 원어민의 음성어로 들려주며 1단계 청각 피질 영역 훈련을 하고 그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해석하며 2단계 베르니케 영역 훈련을 하게 되지. 예, 그 다음에 여기 표가 있는데 이때는 아주 교재 이걸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3쪽 나오죠. 3쪽. 3쪽을 이게 더 빨라요. 엄마는 지연스럽게. 401번이 뭐예요? empty죠. empty. 그 다음에 the box was empt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뭐라고 됐죠? empty예요. 제1단계. 두뇌의 음성 피질 훈련. 그렇죠. 귀를 훈련하는 게. 귀를 훈련하는 건 스펠링 훈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장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베르니케 네, 그리고 sentences 트레이닝 코스라고 돼 있죠.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 회화 쪽 보시죠. 여기 이제 5쪽에 3단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 401번 그 영어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원장님? empty. Why is this bag empty? I threw everything in there. I removed all my thing from there. 그렇죠. 이게 empty라는 거를 사용해서 말을 하니까 불어카용의 훈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어민하고 주고받기 하려고 해요. 원어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카이프로 그때 원어민 프리토킹 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렇게 해요. 4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운동피지 훈련이죠. 주고받으니까요. 원어민하고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어민이 1대1로 직접 배운 단어를 하면 얘는 입체적이라서 안 잊어버려요. 더블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웠다가 잊어버려서 영어 싫어하는 반복하는 게 없어야겠다는 거죠. 자, 그 원어민하고 한번 시작. 다시 만화로 돌아가죠. 원어민과 1대1 대화를부터요. 원어민과 1대1 대화를 통해 3단계 브로카 영역과 4단계 운동 피질 영역을 훈련합니다. 왜 1대1 원어민 교사 지도를 하나요? 비쌀 텐데. 많은 학원에서 읽어보시죠. 많은 학원에서 경비 절약을 위해 학생 여러 명 대 원어민 1명 수업을 진행한단다. 이런 형태의 수업에서는 잘하는 한두 명의 학생에게만 유익한 수업이 되고 나머지들은 들러리가 된단다. 뭐라고 돼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는 들러리. 이게 만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영치해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요거는 이제 출고 가격이 원장님한테 13,000원이 될 거예요. 모든 교재가.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진 게 이제 전부 6,000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 한 2,000원을 더 붙여서 원생들 공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치해방을 위해서 이 책을 사는 애들의 경우는 10,000원을 더 받으면 5분짜리를 한 달에 10번을 해줘요. 이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마들한테 표현하게 달린 건데, 원어민회화 한 달에 10번 해주고 23,000원 냈어요. 교재 공짜로 줄게요. 이러셔도 되고, 23,000원이 저렴하니까. 아니면 뭐 교재비 13,000원에 원어민회화 특별한 가격에 10,000원 원가로 해서 우리가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장님들이 설득하게 달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어민은 우리가 직접 인터뷰해서 우리가 직접 공급을 좀 주단위도 줍니다. 인기 있게 하기 위해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돈 원장은 좀, 놀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가. 다이렉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밤에 제가, 아침에 이제 전화 잘 안 받아요. 왜냐면 평상시는 제가 우리 직원이 마지막 퇴근 시간 11시 반이면 가면 스케줄 부서가. 그러면 제가 좀 했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원어민한테 내가, 야, 너 밑에 있는 암호감독 선생님이 소비자가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게 뭐야? 매니저한테 물어봐요. 심한 거는, 예를 들면 요번에 캐시 선생이 요번에 늦게 들어왔다. 온타임 안 했는데, 왜 늦게 들어왔는지 그 사유서를 유가원칙 근거해서 내 이메일을 보고서 내. 그거를 해야죠. 그 컨트롤. 왜냐면 소비자를 대변해서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2시에요. 그러면
보통 때도 새벽 3시에 가서 자요. 그걸 아침에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엔 잘 안 받고 11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 때문에. 원어민들 왜냐면 그 대변에서 얘기하면 계속 그래 이놈들이. 소비자 컴플레인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좀 힘은 들겠지만 원장님들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회화학원 따로 다니고 해외 연수 따로 하지 말고 음성 언어로 해서 영시해방까지 하려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거의 원가거든요. 그래서 뭐 23,000원 영어 회화비 내고 교재 공짜로 주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 여기 이게 원래 시중 가격인데 3만원짜리인데 5분씩 10번 해서 우리 원생들은 원가로 뭐 10,000원에 합니다 하고 15,000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건 원장님들이 설득할 이제 문제죠. 회화가 월 단위로 들어가 있어서 네. 월에 10,000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한 번 들어가면 몇 달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번을 해주니까. 10번. 10번 정도 하면 이게 다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맞아요. 교재가 13,000원이고, 5분짜리 10번 해주는 게 10,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알아보지만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5분씩 10번 들어간다는 게 매일 수업할 때마다 5분씩 껴서 들어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행운이 분들이라고, 이 녀석이 좀 토요일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카이프를 많이 씁니다. 아, 화상 영어 말씀하시는 화상 영어는 못하게 해요. 아, 눈으로 보면 이게 분산되거든요. 우리 회사 노하우인데 귀로만 들리게 돼요. 왜 옛날에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 정찬영 씨가 했잖아요. 또 왜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학책 아니고 영어책 주는지 아세요? 또 자가무슨 아니에요.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 그러고 수학책 주는데 이해가 돼요.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 하고 지가 영어책 사라고 해서 영어책 사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역설적 표현인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정확한 뜻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귀를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게. 근데 시각하고 청각이 분산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두뇌는 한국어를 인지하기 때문에 영어가 나오면서 한국말이 나오면 두뇌가 한국말만 인지하려고 해요. 정체는. 그러면 귀가 뚫리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정찬영 씨가 쓴 책은 100% 영어로 만들어 있어요. 100% 영어로만 되면 우리 귀가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어를 들을 수밖에 없고 영어 귀가 빨리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찬영 박사.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원리 쓰기 10년 전부터 저도 가르쳤는데 전 책을 못 내가지고 돈 못 벌었고 그 친구는 책 내서 돈 번 거예요. 근데 원리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우리는 스카이프를 하는데 원어민 얼굴 안 보게 해요, 일부러. 시각하고 분산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대신 이제 칠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이 하다, 한국인이, how have you been? 그러니까, 뭐, no, yes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이들가 no 하면은 그걸 다, 이거 자세하게 콤플리트 센텐스 타이핑 쳐서 리피트 시켜요. 그러면 스피킹 정확하게 말하는 화면 하잖아요. 딱 나. 그리고 회화의 정의는 화상은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는 100% 뺏어오거든요. 그것도 비리를 폭로해서 뺏어와요. 화상 영어 하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어머니 비싼 원어민 데려다 놓고 리딩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회화의 정의는 뭐죠? 예측 불허의 사상이나 의미를 3100Hz의 음성 신호를 내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하고 주고받는 게 회화의 정의예요. 근데 예측 가능하면 게 회화가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원어민한데 뭐 회화가 책에 있는 대로 주고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측 불허의 사상과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교재도 안 띄어요. 있지만.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때 애들이 컴플리트 센텐스가 안 되거나 잘못했을 때 타이핑 쳐서 바로 리피트 시켜요. 그럼 써보자 좀. 우리가 매니저가 있는 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있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시면 누가 한번 샘플로 하시고 싶은 분 있어요? 녀석이 좀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스카이프예요. 스카이프를 깔 거거든요. 전 세계가 무료로 통화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깔면 시골에 있는 어머니랑 매일 공짜로 통화해요. 뷰로 할 수 있죠. 물론 영상도 되는데 우리 영상 못하게 해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원장 이 친구랑 얘기하면은 말할 때마다 이게 칠판 기능이에요. 말하는 거 거기서 타이핑해줘요? 네, 말하는 거 틀릴 때마다. 틀릴 때마다? 네, 그러면 눈으로는 아이들이 잘 보니까. 그래서 정확한 스피킹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네.